fais? 프랑스 친구 레아가 나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나라든 사람이든 에너지가 딱 맞을 때가 있다고. 서양인이지만 동양인처럼 잘도 말했다. 나는 외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이 그냥 다 좋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대학 입학식 전에 친한 친구들 셋과 함께 간 19만 9천 원짜리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음식도 입에 안 맞아서 거의 먹지 못했지만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친구들과 태국을 갔다. 아직도 그때의 기분을 잊지 못한다. 상콤 시큼한 동남아의 향기, 태국만의 정신없는 분위기, 웃으면서 바가지로 후려치긴 하지만 친절한 사람들. 태국이 너무 좋았다. 그 후로도 한 대여섯 번은 더 갔을 만큼 태국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나라이다. 태국만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날아다닐 것 같다. 처음 다른 인종들이 사는 나라로 간 곳은 영국 런던이었다. 그래도 나는 송탄이라는 미군 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자란 덕분인지 다른 인종들이 딱히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난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인 것도 한몫했다. 런던도 너무 좋았다. 거기서 느꼈다. 나는 한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나에게 더 잘 맞는구나. 그리고 살기에는 동양보다 서양이 나에게 더 잘 맞는다고도 느꼈다. 한국에선 항상 통통한 나의 몸뚱아리가 컴플렉스였는데 영국 사람들은 나보고 타이니하다고 했다. 옷을 사러 가면 스몰을 골랐다. 한국에선 라지도 작았는데. 한국에선 인기가 참 없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등치가 크고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먹고 여성스러운 곳이라고는 발톱만치도 없어서 그런지 나를 친구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서양 남자들은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남자한테 관심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동양 사람인데 나처럼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서 그런진 몰라도 그런 관심이 너무 새롭고 좋았다. 거기서 오렐리안도 만났다. 런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오렐리안과 여행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오렐리안 집에 방문했을 때였다. 오렐리안은 파리 외곽에 살았는데 기차역에서 내리면 누군가 차로 픽업을 오거나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오렐리안은 19살이었고 면허증이 없었다. 오렐리안 부모님은 그 당시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셨다. 그래서 오렐리안 이웃이 오렐리안과 함께 나를 픽업하러 와주셨다. 프랑스에는 차가 동그랗게 도는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내가 탄 차가 그 동그란 곳을 도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왠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 것 같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좀 놀랐다. 집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 좋았다. 나는 오렐리안한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냥 얘 생각밖에 안 했다. 그냥 얘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집에 어느 부모 밑에서 컸는지 아예 궁금하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을 뵀는데 그때 내 나이 22살? 이 남자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잘해주셨다. 그리고 내 시누이 샤를리는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역시 나에게 참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난 프랑스도 너무 좋았다. 오렐리안 만나기 전에 아무 기대 없이 온 8월의 무더운 파리도 너무 좋았다. 프랑스는 자기 문화의 색도 강하고 문화가 참 풍부한 곳이다. 그런 점이 재밌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렐리안이 공부하고 있는 호주의 멜버른에 가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처음 3년은 멜버른을 좋아하지 않았다. 런던과 파리랑 비교했을 때 조금하고 심심하고 볼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3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있을까 싶었다. 거기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일했다. 행운이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마르세유는 아름다웠지만 참 지랄 맞았다. 여기가 동남아인지 프랑스인지 구분이 안 갔다. 동남아는 물가가 싸기라도 하지. 물가는 프랑스인데 질서라고는 하나도 없고 더럽고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운전자들의 눈치를 보고 길을 건너야 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질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2년 살고 손절했다. 아파트도 샀었는데 이 도시에서는 내 인생을 길게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몽펠리에로 이사 왔다. 몽펠리에는 더 질서정연하고 더 깨끗했다. 여기서 어떤 차가 내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멈춰줬을 때 깨달았다. 아, 나 프랑스에 살고 있었지. 지금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거진 1년을 살고 있다. 우리 시부모님들은 솔직히 좀 착하다. 그런데 또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님과 나의 에너지는 맞지 않는다. 은근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 아마 우리 아버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이다. 내가 느끼면 상대방도 느끼는 법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몽펠리에에서는 센터에 아파트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아직도 못 나간 곳도 있고 솔직히 같이 살면서 우리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 양심 없이 그냥 계속 얹어 산 것도 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자신이 세주는 아파트에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고 노티스를 줬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신다. 뭐 나가라는 뜻이다. 솔직히 이해는 간다. 내가 봐도 자신들의 집인데 우리 눈치를 보시며 사시는 게 보이기 때문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100번, 1000번 이해 간다. 그리고 솔직히 나 같았으면 이렇게 오래 같이 못 살았을 거다. 근데 이해는 가는데 약간 서운하다. 머리는 괜찮은데 가슴이 안 괜찮다는 말이다. 꼴에 자존심도 상한다. 파격적으로 월세도 내려주시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자존심은 더 상하며 동시에 더 미안하고 죄스러워진다. 우리가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자식들이 일이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는 건지 궁금하다. 그 아파트로 가던 아님 좀 외곽으로 가던 얼른 나가야겠다.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된다. 거진 5개월 동안 추진했던 가게 자리와는 결국 여러 조항이 맞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마음이 영 좋지 않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 과연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도시에 나의 자리가 있나? 이 도시와 우리는 맞는가? 괜히 도시 탓을 한다. 이 도시에서 다들 잘만 사는구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 피곤하다. 인생 참 내 마음처럼 안 된다. 그렇지만 힘을 내보려 한다. 뭐 안 살 순 없지 않은가. 요즘 부쩍 느끼는 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 갚는다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말 한마디로 엄청 공들여서 쌓아놓은 것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 나는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하고 거침없이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지 말까 하는 말은 안 한다. 한번 뱉어내면 다시 쳐놓을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은 드물다. 나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서 너무 확연히 안 맞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 땐 피곤하지만 일단 내가 잘못됐나? 내가 이상한가? 내가 사회성이 결여됐나? 그런 생각 좀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그 사람들을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면 된다. 사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맞추기 정말 힘들다. 서로 에너지 낭비만 할 뿐이다. 가장 쉽게 아는 법은 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다.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영 좋지 않다면, 여러 생각이 든다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빠이하는 게 가장 좋다. 가족일 경우에는, 봐야 될 경우에는 이게 참 난감하다. 남이면 쌩깍이라도 하지. 가족일 경우 참 난감하단 말이다. 그렇지만 역시 덜 봐야 한다. 근데 문제는 덜 보다가 어쩌다 한 번 봤을 때도 꼭 문제가 생긴다. 왜? 말을 하니까. 밥 먹으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묻고 말을 섞어야 한단 말이다. 그래서 일단 예의는 지키며 말을 최대한 안 섞도록 노력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난 자제한다. 여기서 또 트러블이 생길 거니까. 직장 동료나 상사라서 매일 봐야 할 경우에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 근데
보면 할 말을 못해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땐 할 말을 해야 한다. 그럼 덜 억울해진다. 더럽고 치사하고 불공평한 일이 생기면 말해야 한다. 안 그럼 억울해서 기분이 더 나빠진단 말이다. 물론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나는 할 말을 너무해서 문제였다. 이것도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말 못해서 소심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 말이 또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까칠하게 다 덤벼대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기도 한다. 쌩까고 무시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요즘 나는 그 법을 배우고 있다. 열받는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에 대처해서 나에게 남는 일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남는 일이 영 없으면 그냥 쌩까는 게 제일 좋다. 왜냐면 내 시간이 제일 귀하니까. 6개월 만에 영상을 올려 미안하다. 핑계를 대보자면 가게 준비하느냐고 딱히 다른 생각이 없어서 컨텐츠가 없었다. 계약이 파기되니 또 여러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꽤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른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항상 감사하다.